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운경제TV 홍쌤입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닥이 한 1.2%, 코스피도 0.99%, 한 1% 가까이 좀 빠졌거든요. 자, 오랜만에 빠지는데 오늘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좀 중복돼요. 코로나 확진자 이제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죠. 우리가 이제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인데, 보통 매물 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좀 힘든데, 보통은 매물이 나올 수 있구나 이제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게 전략상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사실상 그동안에 조금 한 달 넘게, 그죠? 지금 폭락이 나왔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근데 이제, 올라가다, 어찌 보면 상승이 굉장히 좀 익숙했던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랜만에 지금 한 달 좀 넘는, 한 달 반 정도 만에 1% 넘는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움찔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이제 정신을 여러분도 차리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 빠진다고, 그냥 짜증나, 나 매매하는 게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드디어 시장이 빠졌구나. 내가 원하는 어떤 종목들을, 아니면 이제부터 뭐 어떤 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여러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장이 좋을 때 매매를 계속하는 반면, 누군가는 또 가격이 좋을 때,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여러분들 놓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또 고점이 좀 넘어갔어요. 뭐 사실상 지금 1200명이 좀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수치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헷갈리는 이야기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럼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확진자가 많아지고 거리두기를 격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건 분명하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잘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죠? 다른 국가들보다 이제 잘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뭐 치명률이 낮아진다거나 백신 효과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변이가 또 계속 생겨난다라는 것도 우려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델타 변이나 뭐 다른 어떤 또 추가적인 어떤 변이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거. 그러니까 뭔가 작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제 이런 어떤 불안감이 확대되며 흔들릴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주식에서 수익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어찌됐건 작년과 같은 상황이 물론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공부는 필요하고 노력은 좀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좀 잘 집중해서 좀 대응을 할지, 이제 그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치 테마주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죠. 뭐 윤석열, 이재명, 그죠? 뭐 지금 뭐 최재형 관련주라든지, 최근에 뭐 이낙연 관련주도 반짝 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인물들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재형이 누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조금 혼란스럽게 혼재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오늘 이야기 드려볼 거 이제 이재명 관련주, 그 중에서도 기본주택 관련주, 이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주택자에게 자격 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에 이제 공급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뭐 싱가포르에서 뭐 그냥 따왔다라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도 안 하니까 출산율도 낮아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급 증가 요인을 좀 만들겠다. 근데 결국 부동산 증가 요인은 여러분들 지금 뭐 사실상 여든 야든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뭐 사실상 뭐 경기가 폭락해하고 부동산 가격을 폭락하기 바라는 정책이 맞겠어요? 그런 어떤 부분이 나와야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기가 진짜 어려워서 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라든지 IMF처럼 진짜 전 세계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휘청거릴 정도의 어떤 충격이 있어야만 부동산 가격이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여러분들 좋겠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보통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누군가 못 잡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증가 요인도 분명히 누구나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에 다 어떤 발에 좀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런 정책이 결국에는 공급 증가 요인인데 현재로서는 이재명 관련주로 엮이면서 움직이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니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범양건영이라고 하는 이제 종목들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근데 이제 테마주도 여러분들 순환매가 있어요. 그죠? 뭐 에이텍이라든지 에이텍TN. 그러니까 예전에 올라갔던 지금 뭐 인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기마다 조금 달라져요. 시기마다 좀 달라지는데 갖다 붙이기 여러분들 나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에이텍이라든지 뭐 덕성, 윤석열 관련주죠. 둘 다 같이 밀리잖아. 그죠? 지지율이 누가 앞서가도 관련주들은 같이 빠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 땡겨놓고 세력들이 이제 뭐예요? 결국 물량을 많이 좀 줄여놨단 얘기예요. 그럼 뭐 어떤, 다시 또 새로운 것들을 주가를 이제 띄우고 그것도 고점에서 물량을 또 덜어내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막, 메뚜기가 이제 밭을 마치 좀 작살내는? 그죠? 여기 무슨 보리밭이 있는데, 그 메뚜기가 막 다 먹고 또 다른 데 떠나고, 다 먹고 또 다른 데 떠나고.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봐도 이제 그런 어떤 주제들 있잖아요. 외계인이 이제 지구상 침공하고, 예, 지구의 자원을 다 쓰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가도 좀 비슷해요. 세력들이 주가 띄우고 고점에서 물량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넘겨놨으면 또 다른 어떤 타겟을 잡는 것처럼 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현재로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인맥에서 지금 어떤 정책으로 넘어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범양건영이나 일성건설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좀 탄력적인데 차트 흐름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시장이 빠질 때 특징적인 게 여러분들 뭐냐면 장 빠질 때 강한 종목이 비로소 드러나거든요. 시장 빠질 때 너무 허무하게 밀려버리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시장이 빠지더라도 잘 버티는 종목 내지는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치 테마주는 말 그대로 테마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거 아니면 진짜 테마주는 테마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건 실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건 여러분들 좀 멀리 하세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잘 가다가 오늘 하한가 맞았잖아. 그죠? 얼마 전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보시면 뭐 경구용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 특허를 지금 취득했다 이제 그 뉴스가 나왔죠. 그다음에 장중에 급등하고 밀려버립니다. 20% 올라가던 게 마이너스 4%까지 밀렸어요. 진폭이 한 30%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고점에 팔고 나왔으면 다행이지만 여러분들 그냥 뉴스 믿고 고점에 들어간 사람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도 우리가 포인트를 잘 짚지 못하면 굉장히 어떻게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범양건영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살아있다. 오늘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고점 자리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고점이 있고, 그러니까 고점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뚫릴 자리가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점 자리, 그러니까 전고점 자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갭 자리가 훼손되지 않았어요. 갭이 뭐 상승 갭이잖아. 이 자리는 뭐 지지선이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6,000원까지는 저는 매수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주면 6,000원까지도 매집이 가능하다. 현재로서 이제 테마주로서.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가 별로 없죠. 망치죠.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시장보다 확실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자리까지 안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급락했고 내일도 여러분들 흐름 봐야겠지만 현재 나스닥이 한 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스닥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나스닥이 왜 갑자기 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좀 대비를 하자고. 그죠? 대비를 좀 해 놓으셨다면은 괜찮아. 그러면 그 현금 갖고 내일 빠지는 종목을 저점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M게임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좀 잘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 오늘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금리가 떨어져.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변이가 많아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글로벌 증시를 한번 휩쓸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지금 나스닥이 밀려서 내일 아침에 개파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 흐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거고 힘이 상당히 좀 강한데, 근데 이제 정책 테마주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흐름이 유지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대선 후보에 누가 지금 민주당 후보로서 나갈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180일 전, 그러니까 대선이 진행되기 180일 전, 9월 10일까지 여러분들, 후보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1등이 이재명이에요. 민주당에서. 엎치락뒤치락 물론 할 가능성은 나중에 있지만, 그러면 9월 10일까지는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거죠. 그럼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1위인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대선까지 이제 후보가 확정되고 그 뒤에 이제 어떤 흐름이 다시 연출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날짜 9월 10일 날 요때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날짜죠.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7,000원, 단기적으로 짧게는 7,000원, 그 다음에 이제 한 8,000원 라인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는 있는 거고, 지지 라인은 어디? 요 갭자리까지는 지지선이다. 근데 이제 시장 빠질 때 같이 밀려버린다면 여러분 좀 괜찮은데, 오늘 사실상 그래도 시장이 약한 상황에서도 좀 잘 버텨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아직은 한번 좀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성건설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똑같지. 그죠? 갭자리예요. 이것도 역시. 거래량이 비슷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거래량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 매수 거래량이 이탈한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번 이렇게 다시 반등을 보일 수 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4,500원, 그 다음에 이제 한 5,000원 라인까지도 열어도 필요는 있지 않나. 아니면 그 이상도 물론 가능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선 무조건 거기까지 갈 겁니다. 단정 짓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면서, 왜? 정치적인 어떤 뉴스나 이런 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관련주인데 이재명 쪽에서 뭔가 악재가 나왔어. 뭐 바지 내린다 요거? 그거 갖고는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는 글쎄 지지율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어떤 센 발언보다도 약간 앞뒤가 다른 이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지지율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이제 정치 관련된 부분들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변동성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슈를 계속적으로 좀 추적해야 되는 어떤 필요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여기 지지선. 근데 굳이 이제 라인을 좀 따져보자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요 자리까지는 한 3,650원까지는 좀 열려 있습니다. 3,650원까지는 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선까지도 아직까지 좀 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공략을 할 때는 약간 이제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이 종목 20% 살 거다라고 했으면은 1차 매수를 한 10%,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다우가 오늘 밀려갖고, 뉴욕 증시, 전 세계 증시가 이제 빠져서 내일 아침 우리나라 증시 이제 개파락을 시작을 한다. 그럼 얘도 이제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호재가 굉장히 뭔가 떠서 좋은 뉴스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같이 밀려요, 테마주도.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시장이 안정됐을 때는 좀 빠르게 도망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는 어디 21선 내지는 3,650원까지는 좀 열어두고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지지됐다고 지금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몰빵해놓고 기다렸는데 더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졸이지 마시고 그래봤자 매매를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매매는. 예. 최대한 나한테 유리하고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에 맞게끔 흘러나와야만 이게 확률이 있는 거니까. 범위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슈, 그 다음에 디데이 날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지선, 저항선 어딘지 좀 체크하시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매매를 좀 같이 하거나 도움받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저희 쪽으로 또 문의 주셔갖고 여러분들 혜택도 좀 받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